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데일리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전망이 앞서서 공지의 말씀, 제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요, 텔레그램에서 태민 한칸띄우 경제TV 검색하시면 네,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내드리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중에도 네,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더보기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요. 월요일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취득 3조 우선 당장 3조를 하고 네, 11월 18일 월요일부터 사겠다. 과연 이렇게 나섰을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오늘 한 11시 10분에 집계되는 수치로 볼 때는 순매수였어요. 한 51만 주 순매수라서 야 이제 외국인이 좀 순매도가 잦았구나 했는데 사실 그 전에 한 10시 반 정도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실질 순매도가 나오기 시작 이걸 보면서 아 삼성전자를 다시 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600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잠시 순매수 자사주 취득한다 하는 얘기가 돌아서 그런지 순매수 보였다가 곧바로 순매도를 돌아서서 물론 지난주 같은 강력한 순매도 규모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났음에도 순매도를 돌아섰다.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 반면에 연기금이 11월 12일부터 삼성전자를 적극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지킴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월요일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나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고 연기금이 사는 힘겨루고 양상이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연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매수 해준다 하는 점은 고마운 일인데 그 효과도 외국인이 얼마나 순매도를 하느냐 만약에 순매도를 지난 11일부터 14일처럼 하루에 4천원씩 7천원씩 팔면요 보셨다시피 주가도 연기금이 사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에 달려있다. 어쨌거나 외국인의 월요일 순매도는 좀 아쉽다. 그런데 자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기금이 사주기라도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요 아유 연기금이 사기는커녕 팔아버렸네요. 자 그래서 지금 투신도 팔고 특히 투신이 지난 10일부터 코스닥에서 야무지게 팔고 사모펀드는 신규 상장 때문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은 저렇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면서 코스닥은 이렇게 파니까 참 코스닥 수급은 힘드네요. 참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특히 투신이 지금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팔면서 순매도 규모가 1000억에 가까워서 야, 안 그래도 힘든 수급이 이렇게 코스닥까지 팔아제끼면 투신까지 팔아제끼면 참 힘든데 그러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뭘 팔았는지 보니까 참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바이오 팔고요. 화장품, 2차전지, 반도체. 그래서 순매도 상위 20종목을 보면 아주 업종이 명확합니다. 그 외 기타는 재룡전기, 변압기하는 기타전기, 그 다음 피팅하는 태광밖에 없을 정도로 18종목이 명확하다. 그리고 보니까 바이오 제약도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딱 대장주 다 팔았네요. 화장품 실리콘2, VT는 3분기 실적이 좋은데도 팔았네요.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주전자전, 나노신철 다
뭐 대표 주자들이고 반도체 장비도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테스트 소켓하는 리노공업 다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매도를 보면서 좀 뭐랄까 의지가 느껴지는, 특히 바이오 화장품은 좀 워낙 대표 주자를 파는 걸로 볼 때, 특히 실적 좀 VT까지 파는 거 볼 때 좀 업종을 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IRA 폐지 얘기가 또 2차 전지 파는 건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겠고, 반도체도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들 업종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투신이 이렇게 야무지게 팔면 뭐 상당 기간 살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이 일본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2% 빠졌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일본 대만은 한 1% 정도 내외로 좀 야무지게 빠진다. 우리 시장은 올랐어요. 올란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자사주 취득 영향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른 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일시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코스닥 시장은 수요일까지 계속 신규 상장이 있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 수요일 밤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고비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과 그에 대한 반응을 보고 대응한다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 속에서 그 전에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철저히 단기 매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세 종목 정도 오늘 강세를 보이던 휴먼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캡디비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인 루닛까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휴먼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였어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번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 추세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느낌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휴먼 토큰을 KB증권이 KB증권 마블TV로 유튜브를 하는데, 상당히 뭐 당연히 KB증권에서 하니까 상당히 신뢰감이 있고 객관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샤르레 군사연구소라고 유튜브인데 구독자 57만이라는데 이세환 대표가 이쪽 아주 전문가죠. 저도 방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세환 대표 샤르레 군사연구소하고 신인균의 국방TV 두 개를 제가 열심히 보면서 방산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몸값이 비쌀 건데, 이래 유튜브가 이 정도 되면 몸값이 굉장히 비쌀 건데 출연을 했네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13분부터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블TV의 이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13분 정도부터 마지막까지 토리스퀘어, 이게 휴먼 테크놀로지입니다.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분이 이세환 대표가 한 걸 제가 뭐 말한 거를 이제 요약을 한다면, 그분이 언급한 게 우리나라 회사, 여기 이제 직접 언급은 안 하는데 휴먼 테크놀로지죠. 여기 토리스퀘어가 휴먼 테크놀로지다 하는 건 제가 그동안 제 리포트 안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 드론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제보다 2.5배가 좋다. 뭐냐, 이스라엘은 탐지 거리가 5km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거는 휴먼은 13km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분의 얘기입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 세계 최고라고 자기는 자부한다. 해외에서 문의가 많이 와서 결실을 보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도 했고, 다음에 우리나라 K방산에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가장 앞으로 유력하다.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거 물론 좋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독보적이다. 이 레이더는 독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기를, 근데 우리나라 왜 도입이 늦습니까 하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군 관련 행정 절차가
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본인이 일라이자 레이더의 그 시연회에서 본인도 가봤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이 원자력 발전소 인사들이 와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왜냐? 드론이 하나가 원전을 가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원전에 피해를 주면 큰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가능성을 보았다. 즉 이 말은 군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도 상당하다. 이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뭐가 있겠죠? 까지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휴먼 테크놀로지 토리스퀘어의 이 드론 탐지 레이더가 객관적으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본데 지금 휴먼 테크놀로지 시총이 한 1100억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산 이 레이더란 이세환 대표도 얘기했 세계 유일한 독보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완제품이에요. 이걸 만드는 회사 시총이 1100억이다. 이건 좀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완제품을 만드는 하나 에어로 이런 거 10조가 훨씬 넘죠. LIG 넥스원 이런 쪽도 7조, 6조 막 현대로템도 6, 7조 가고 이러는데 1100억은 코스닥에 뭐 좀 만들어요 하는 회사들도 시총 3천억씩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이번에 이런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결국 기업의 본질 제가 늘 본질을 중심으로 본질은 기업의 내용이라 그랬고 우리가 머리로 투자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차트 보고 맨날 주가 떨어진다고 뭐 문제 없냐 이런 투자자들은 거의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입맛을 다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성공하는 투자자고 대부분의 투자 주가 떨어지면 무슨 악재 없냐 이래 스스로 불안함을 조성하시는데요. 그런 투자자는 거의 주식 투자에 실패하십니다. 그런 투자자들은요. 주가 올라가면 막 좋아서 흥분하거든요. 잡음은 상투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또 하나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캡티비전이 지난번에 해외 언론에서 미국의 나스닥에 공시가 났어요. 나스닥 공시는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막 영문으로 이렇게 쭉 우리나라 공시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이렇게 쭉 났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참 일관성 있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뭐냐? 미국에 있는 캡티비전 INC가 나스닥 상장사죠. 네, DG LED 영국 회사입니다. 이거 함께 그리고 카나리 워프 그룹과 함께 협력한다. 그래서 영국의 금융 중심지를 활기찬 복합 용도로 변모시키는 합작 작업을 한다 하면서 영국의 카나리 워프 캠퍼스는 아주 우리로 치면 여의도쯤 해당하는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첨단 LED 및 건축 미디어 글라스를 설계 제작할 예정이다. 확정식으로 했네. 내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오호. 자, 그래서 그럼 DG LED는 뭐 하는 회사인가? 그래, 요걸 보니까 여기도 보면 자, 여기도 우리 아스날의 홈구장에 여러 프로젝트를 설계를 완료했다. 아스날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 봤더니 정말 대충 느낌이 드는데 네, 캡티비전이었군요. 그래서 여기 DG LED를 들어가 보면요. 홈페이지에 제가 네, 다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제가 캡티비전을 눌러서 요걸 봐야 되네요. 네, DG LED를 들어가 봤더니 네. 스타디움의 전광판이라든지 실내 이런 LED, 실내 LED 이걸 보면 영종도 그 인스파이어의 천장에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드는 회사군요. 삼성동에 전광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참 일관성이 있다. 뭐냐? 요것도 제가 이미 제 카페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구나. 어떤 거냐 한다면요. 자, 지난번에 후문이 나온 게 일단은 그 LA의 H호텔과 미디어 파사드 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드림 호텔 이미 나스닥이 공시가 났어요. 이것도 이미 공시가 났어요. 그 다음에 스탠 크롱크라고 이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미국의 스포츠 재벌입니다. 뭐 프로팀 다 웬만한 갖고 아스날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추진 중이다 하는데 현실화 됐네요. 그러면서 좀 전에 DG LED인데 영국 소재 LED 회사 이게 DG LED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연간 수백억 매출의 영업이 20% 내외. 요걸 뭐 이제 추진 중이다 하는 후문인데 이거는 후문입니다만은 지금 인수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났고요. 일단 협업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즉 캡티비전이 지금 여러분 마곡에 가면 마이스센터에 가동하는데요. 이게 100억짜리입니다. 이거는 건물 바깥에 설치되는 거죠. 실내에는요. 이런 DG LED에 영종도 인스파이어 천장처럼 그런 걸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경기장에 LED 전광판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팎으로 시너지가 나면서 이 캡티비전의 이런 부분은 건물 바깥에는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럼 매출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실내 LED는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매출이 난다.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1달러 깨졌어요. 80센트 정도를 합니다. 자, 제가 본질에 집중하라 하겠죠. 기업 내용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스닥 상장사가 꾸준히 가고,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게리 회장 같은 사람은 뭐 미국은 머스크도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으로 성과 보상을 받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도록 하겠죠. 아직은 상장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안 나타났는데 그런 그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게리 회장이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80센트다. 1달러도 안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순전히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8불이 갔다. 8불만 해도 뭐 끔값인데 해도 10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휴먼도 지금 본질에 집중하시면 전략이 산다. 네, 그렇지 않고 눈으로 차트만 보면 한없이 불안감만 조성된다. 본질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 근데 이렇게 본질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추진되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닛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루닛이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루닛은 좀 어려운 거라서 설명이 필요한데 328130인데요. 루닛스코프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제 카페에서 이렇게 328130 치면은요. 루닛 리포트란도 루닛 여러분들 주로 들어보면 루닛 인사이트거든요. 루닛 인사이트는 이게 의사의 눈을 대신해서 그 엑스레이를 보고 저건 폐암 조짐이 있어. 요런 거 유방암 조짐이 있어. 특히 유방암 있죠. 이렇게 해주는 게 눈을 대신해서 하는 거. 루닛스코프는 뭐냐 한다면요. 자, 슬라이드 이미지 분석기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이오마커 플랫폼이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PDL1은 뭐냐? 암세포에 보면요. PDL1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원래 우리가 면역 항암제 할 때 PDL1과 우리가 면역 세포에는 PD1이라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결합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걸 서로 결합 안 하게 하려는 그래서 PD-L1을 아마 억제시키는 것이 뭐 디센트릭 임핀지 이런 걸 거예요. 면역 항암제. PD-1은 이제 키트루다 이런 건데 PD-L1이 뭐 있어야 뭐 디센트리나 임핀지를 쓰면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요게 할 수 있도록 루니스코프 PD-L1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루니스코프 허투다. 허투는 유방암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대장암을 대상으로 했군요. 대장암에도 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허셉틴을 쓰려고 할 때 허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효과를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기존의 비싼 면역 항암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높이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비유를 하자면 알테오젠급은 아니더라도 리가켐바이오의 계약급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요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 관련 약을 하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의 전문인데 이제 그쪽 관련한 또 약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할 때 EGFR 그러니까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검출을 잘 해야 뭐 또 그에 맞춰서 약을 만들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네, 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도 소요되는데 신뢰성도 의문이야. 기존에 거든요. 근데 루니스코프의 솔루션을 활용을 하니까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러면 이걸 바탕으로 신약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는 기본적으로 비소체포필름의 타그리스로 워낙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이레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뭐냐? 신약 개발부터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 로열티를 받겠죠. 만약에 신약에 성공하면 물론 계약에 따라서 뭐 임상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시판하면 로열티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격이군요. 그래서 루닛이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루닛의 그 인사이트하고는 좀 급이 다릅니다. 루닛스코프는 루닛이 정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중에 회원님들은 그런 비유를 해드려서 이런 것들은 아직 알테오젠의 계약급 정도는 아닌데 리가켐 정도급이고 이게 플랫폼이라서 앞으로 다양한데 이런 것들 계속 쓰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금방 하루 상승하고 곧바로 꼬꾸라지고 이런 일회성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나면 전략이 쓰시죠. 이런 걸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님은 우리 하 대표라는 특급 참여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휴먼 테크놀로지라든지 드론 탐지 레이더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캡티비전도 이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져서 어쩌면 절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루닛도 마찬가지 루닛도 이런 의미였구나 이해를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보십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한테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정시전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